사주팔자에 비연겁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것을 현대사회에 잘 쓰는 방법까지, 제 주변에 비연겁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연겁제를 잘 다스리는 인사이트까지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주 리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많이 쓰이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유효한 사주팔자 리딩의 기본기인 십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십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사주팔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십성, 십신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따로 이렇게 확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사주 셀프 리딩 2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는 가치관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통해서 나의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약간 그 일에 대한 덕을 베푸는 그러한 부분에 제가 이제 가치관을 두고 있어서, 제가 알고만 있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연겁제라는 글자의 개념과 그리고 특징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는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제 주변에 비연겁제가 잘 발달하고 잘 발현시키신 분들은 어떻게 그걸 사용해가지고 대박이 나셨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셔서 여러분들 사주팔자 속 비연겁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 사주팔자에 비연겁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죠. 자,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8가지 글자가 뜨는데, 보통은 한자의 밑에 부분에 비견겁제 혹은 이 두 가지의 한자로 나타날 겁니다. 비견겁제라는 것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나 자신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게 인생을 압축시켜 놓아서 8글자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에 나 자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왼쪽에서 두 번째 위의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일간을 비견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다? 비견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비견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십성과 다르게 모든 사람은 사주팔자에 비견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비견 하나 외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비견과 겁제라는 글자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가 4개에서 5개, 그 이상부터는 좀 많다, 과다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2개, 3개 정도는 그래도 적당히 있다,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면, 1개밖에 없는 경우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다, 적당하다, 적다, 이 3가지의 차원에서 우리는 비견겁제의 특징 중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비견겁제가 뭐냐? 뜻풀이부터 말씀드리면, 비견은 어깨를 견준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부모님과 어깨빵을 하진 않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나랑 동등한 위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견겁제는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 안에 있는 것 말고 나의 외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대학 동기들 등등이라 볼 수도 있고, 나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약간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는 남자를, 여성은 여성을, 즉 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기준을 봤으니까 비견겁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비견겁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의 기준과 가치관이 얼마나 뚜렷한가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주팔자에 비견겁제라는 글자가 4개, 5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과하게 많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제가 2개, 3개 정도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는 잘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면 비견겁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발현될 수도 있고, 반면에 비견겁제가 1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주팔자에서 내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 작다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비견은 그런데 겁제는 조금 다릅니다. 겁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과 겁제는 크게는 비슷하지만은 또 세세히 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게, 겁제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재물이 탈거된다, 재물이 탈취된다, 재물이 나간다 라는 경향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내 인생에 어떠한 작용을 한다, 그러한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뭐 강하고 약하고 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타인이 내 인생에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사건을 깊게 남긴다라고 봤을 때, 옛날에는 겁제를 사용신이라고 해서 4가지의 흉측한 기운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질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겁재라는 기운이 흉하게 쓰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비견겁재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내가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완만하게 잘 시너지를 내면서 동시에 나의 가치관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무게감이 적당하고 나이스하고 디센트한 매너로 사회생활을 한다. 또한 뭔가 주변에 적이 없고 내가 잘 두루두루 지내면서 필요할 땐 내가 내 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 기브앤테이크를 잘하면서 뭔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돈 관리를 잘하는 경향성도 있고 또한 내가 나의 재능과 타인의 재능을 같이 잘 버무려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즉 시너지를 잘 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조금 더 포인트를 드리면은 사주팔자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치를 입력해서 나온 글자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위의 글자가 일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글자를 일지라고 하는데 같은 색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 간여지동의 경우에는 내가 나의 기운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일을 해나가시는 직장인 말고 내가 내 일을 직접 찾아서 그걸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프리랜서 혹은 사업가 분들은 간여지동의 형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비견겁재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적당히 내가 타인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나를 잡아먹는 라이벌 의식 혹은 호승심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으로 나 자신의 자기개발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들을 강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천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카멜레온 같은 모습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잘 주면서 내 주변에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발전시켜주는 사람, 나를 앞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인간관계로 한번 가보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견겁재의 외면적인 요소 중에서는 형제 자매도 있다 했고 사회 동기, 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인복이라는 것은 나보다 위에 사람 혹은 나보다 밑에 사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비견겁재 같은 경우에는 나와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의 인복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견겁재가 사주팔자에 있으신 분들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형제 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한번 객관화시켜주면서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사주팔자에서 비견겁재라는 녀석은 제가 아까 겁재라는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을 탈한다, 즉 재물을 쓰는 주체를 의미해요. 물론 내 주변에는 내 돈을 막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개념에서는 돈을 쓰는 주체를 나 자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비견겁재가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가계부를 잘 쓰고 내가 나의 자산을 잘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두가 같은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돈을 잘 관리한다는 측면이 요새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비트코인 잘하나? 부동산 잘하나? 주식 잘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살짝 다른 개념이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삶을 가져갈 때 내가 적어도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막 피폐해지거나 이렇게 가져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끊는단 말이죠. 이를테면 비견겁재가 사주팔자에 적당히 있고 잘 발현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 돈의 중요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욕심보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그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줄타기를 잘 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견겁재가 너무 많거나 혹은 적을 때는 어떤 나쁜 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객관화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좀 고쳐야겠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절대 아니에요. 알죠?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 현재를 판단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객관화하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나가고 내가 강하게 타고난 거는 뾰족한 무기로 갈아서 내 삶을 바꾸는 데 쓰는 데가 사주팔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비견겁재가 나쁘게 발현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한 관념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쓰거나 혹은 돈의 무성을 몰라가지고 경제관념이 없거나 혹은 대박심리를 노려서 한탕주의, 뭔가 내가 가즈아하면서 주식 같은 경우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하죠.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투자와는 안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비견겁재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투자로 뭔가를 불린 사람들보다 그 절대적인 수가 다른 부분, 특히 내 사업을 통해서 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꿀팁을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물론 이 고집이 강하다라는 게 몰빵하고 어떤 생각에 매몰되고 천착되어서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고집이라는 키워드는 내가 하는 일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내가 가져가는 인간관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똥꼬집이야, 그러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다 보죠. 굉장히 피곤해지고 쟤는 왜 저럴지 모르겠고 왜 쟤는 지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많으신 분들이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두세 번 이상 들어보셨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내가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를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거는 좀 전체적인 사주의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개개인의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걸 하면은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고집이 세다 했죠. 내 가치관, 나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 하면 대박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에 함정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얘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이상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분명히 있는데 비경겁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짝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걸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놓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내가 정말 내 몸값을 올려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내가 나중에 좀 힘든 케이스 혹은 내가 나중에 운이 안 좋아졌을 때 재기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비경겁제가 발달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러한 분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한번 살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에는 내가 존버해서 이를테면 10년, 20년 존버해서 지금 이렇게 떴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공 신화는 사실 몇천 명, 몇만 명, 아니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대운으로 봤을 때 특정 시가 있어요. 물론 20, 30대에 잘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상태에서 20, 30대에 잘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내가 잘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운이 나쁘게 빠질 때 내리막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경겁제가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 특히 비경겁제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적어도 나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압적으로 남들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게 건네준 조언들이 약간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뭐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동태와 산업의 흐름, 이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변동성이라는 키워드, 하루가 멀다 하고 빨리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가져가기에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토픽 혹은 내가 하는 일의 분야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시기적절하게 트렌드를 잘 맞춰가지고 요물처럼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발현될 경우에는 이것은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돈 잡아먹는 귀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몇천 명 중에서 자꾸 내 돈을 그냥 막 뺏어가. 그냥 나는 정말 열심히 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이만큼 모으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야 이러면서 도와달라 그래. 그럼 또 도와줘. 그런 게 반복되는 케이스. 화수분처럼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형제 복이 너무 없어서 남보다 못한 형제 자매를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남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멀리하지.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측면에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그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요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야겠다. 근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살아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바꾸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을 발달시킨 대로 내가 노력을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사주 발달을 잘 쓸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비경겁제가 잘 발달한 사람들 혹은 비경겁제를 잘 발현시켜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경겁제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거나 나 자신을 앞세워서 하는 일 혹은 나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의 철학을 담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형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유튜버, BJ, 연예인, 아이돌처럼 대중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설파하는 일이나 혹은 쇼호스트처럼 나를 앞세워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전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1인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내 걸로 가져가는 사람들, 혹은 1인 프리랜서처럼 내 전문성을 잘 마케팅해가지고 대중한테 어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비경겁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러한 분들이 현대사회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신념이 있고 자신의 철학이 있고 자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경겁제를 잘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타인에게 내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타인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컨텐츠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비형급제가 적거나 혹은 비형급제가 메인이 되지 않는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은 남들보다 가져가는 게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형급제가 발달하신 분들은 특히나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형급제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비형급제의 농도가 짙어졌다가 옅어졌다가 해요. 그런데 이 짙어지는 시기에는 내가 너무 잘나서 남들의 의견이 안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파워풀해서 나 혼자 살 것만 같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들은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술을 더 다채롭고 조화로운 꽃을 피워줄 수 있는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력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의 비형급제를 잘 쓰시는 분들은 티키타카를 잘하고요, 스몰 토킹을 잘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관계를 텐션을 가지고 가는 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형급제가 부정적으로 발현된 사람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같이 결합시키면 정말 폭발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나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은 대중들 앞에 내 거를 드러낼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고객들, 클라이언트들, 손님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형급제가 강하게 발달하신 분들일수록 뻣뻣한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사실 내가 조금 더 유연하고 더 완곡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비단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비형급제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왕왕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분들의 운기가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운기가 나빠질 때 비형급제가 많은 사람들은 나의 독단적인 독선적인 판단 때문에 중요한 대소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숙명적으로 비형급제가 많으신 분들은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만큼 타인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타인과 잘 티키타카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인이라는 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이성관계, 나의 연인, 나의 배우자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주팔자에 비형급제가 많고 간여주둥이 많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건 물론 내 일지에 들어와 있는 글자랑 운에 의해서 기문 원진이 걸리시거나 혹은 운기가 안 좋을 때 그렇게 발현되거나, 혹은 사주팔자에 이성을 뜻하는 재성 관성이 없는 사람이 운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운이 다시 나갈 때에 그렇게 발현된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가 1등이라는 거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파묻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내 명예도 필요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 생각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만 있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형급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아효능감에 따라서 비형급제라는 글자는 불안정하게 있을 때 나를 가끔씩은 너무 과하게 나한테 어떤 믿음을 주기도 하고 가끔씩은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나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경랑에 잘 휘둘리지 않고 늘 내가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객관적 능력들, 나에 대한 나의 신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 잘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요게 저는 비형급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잘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가, 난 너무 오만적이지 않는가, 난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혹은 난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난 너무 나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세계관을 깨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형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식신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제가 블로그 클래스 101 그리고 제 2차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부 해주시고요.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형급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이팅!